안녕하세요. 저는 에피데이 마음건강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최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수면장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수면장애라고 하면 보통 불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불면을 한 번도 안 겪어봤다.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한 16명 정도 손을 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드러지게 잠이 안 왔던 때가 기억나는 것이 수능 전날, 전문의 시험 전날 이런 때 꼭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경험들 했었고, 이제 FJ 오기 전날 이런 날에 지금 잠이 안 왔었는데요. 근데 제일 많이 드는 것은 잠이 안 오는 경우는 종종이고 또 꼭 자야 될지 잠이 안 오는데 이거 잠 못 자는 거 정도 갖고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에서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수면 박탈 실험을 해봤는데요. 동료 실험을 해보니까 작은 새들은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낮과 밤을 반대로 했을 뿐인데 이틀 안에 죽어버리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개나 고양이한테 잠을 못 자게 막 했더니 차츰 쇠약해지더니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인간한테는 한계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못했고요. 그래서 수면 박탈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피로감, 집중력 우욕처. 이제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 불안증, 더 심해지면 환시나 환청 이런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이제 대사가 떨어지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기 같은 거에 걸릴 수 있고 심하면 여러분의 심장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 박탈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작용의 정도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예를 보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검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암에 걸리더라, 암세포 증식도 가속화되더라. 이렇게 좀 잠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수면장애로 도대체 진료받는 환자가 몇 명이냐 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조사했는데요. 2006년에는 15만 명이었던 것이 2010년 28만 8천 명,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2011년에는 32만 명. 두드러지는 것은 청소년한테도 불면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질환별로 보시면 인구 1000만 명당 불면증이 39,384명으로 아주 두드러지게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면증하고 수면장애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지? 같은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거에 설명을 드리면 수면장애 종류는 크게 가장 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면증이고 두 번째가 수면 관련 호흡장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코를 많이 골고 비만해서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수면 관련 호흡장애가 있고요. 세 번째가 기면증, 네 번째가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셨듯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불면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다 잘 자고 있는데 얘만 지금 못 자고 있죠? 얼마나 우울할까요? 네, 언제 불면증을 오시는 수 있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잘 안 와. 몸은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자려고 술을 마셔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술병을 먹고 있습니다. 잠자는 중간중간 자꾸 깨는데 계속 시계만 보는데 잠이 안 와요, 다시. 그리고 아침에 너무 일찍 깨요. 그래서 낮에 너무 피로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증이 가장 흔한 수면장애고 3명 중에 1명은 이런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10명 중에 1명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이런 불면증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미만으로 지속되는 불면증 같은 경우에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괜찮아집니다. 근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만성 불면증을 유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병원을 좀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에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요 3가지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가 불면증의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어떤 병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첫 신호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약물,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이랄지 항상 복용하는 항고혈압 약, 이런 것들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신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그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전문가가 평가하고 정확한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면 관련 호흡장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성인 남자, 그리고 뚱뚱할 때, 음주를 많이 할 때 위험하고요. 보통 자는 게 이렇게 누워서 자고 코골이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수면 1시간 동안 이렇게 들렁하다가 헉 하면서 이렇게 멈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5번 이상 될 경우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은 잠을 취하지 못하고 저산소증이 오기 때문에 고혈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병력을 청취하거나 이따 김선재 원장님이 설명하실 수면 다원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감량을 좀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로도 호전이 되지 않을 때에는 CPAP이나 이빙 효과적 세수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CPAP입니다. 네, 세 번째는 기면증인데요. 다 쓰러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은 주간에 아주 많이 졸립니다. 근데 뭐 다들 졸리죠. 저도 졸린데. 그래서 이런 걸로만은 구별할 수가 없고, 이제 크게 웃거나 화를 내는 감정적인 잠이 있을 때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그래서 또 잠이 들거나 깰 때 머리는 끼어 있는데 소위 가위 눌린다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수면 마비라고 하는데요. 머리는 끼어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이런 병력을 청취하거나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정신 자극제 등의 약물 치료로 주간 졸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인데요. 여기 그림처럼 다리에 스멀스멀 뭐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근질근질하고 저릿저릿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다리를 또 움직이면 원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다리를 흔들거나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자주 깨게 되고, 이런 때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는 만약에 철분 결핍 등의 원인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것이라면 철분 결핍 등을 교정을 해줘야겠고요. 첫 번째 저희가 원인을 평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도파민 계열의 약물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건 수면 장애가 그런 의심이 된다, 불면증 의심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치료를 받느냐 하는 순서입니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병력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면 간이 평가들, 수면 패턴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단순히는 수면의 습관의 문제다, 수면의 환경의 문제다. 그럼 이제 몇몇 가지 조언을 통해서 교정해서 불면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기저에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담 등의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이 돼야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 근데 약물 치료가 급성적으로는 동반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TMS나 뉴로피드백, 바이오피드백, 이완요법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치료 방향들이 근본적으로 불면을 해결하는 새로운 치료 방향들이 뉴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면증을 겪는 사람하고 불면증을 안 가는 정상이나 뇌파가 다르답니다. 수면 방출하는 뇌파가 잘 발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불면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수면 방출을 유도하는 치료들이 지금 개발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상용화돼서 이용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누로 피드백이나 TMS 치료 등을 지금 우리 병원에 시행하고 있는 치료들을 이용한다면 불면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피제이 마음건강 사이트에 오시면 제가 설명한 것만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불면 클릭하시고 이 아래 치료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이렇게 각각의 치료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